하늘을 향해 우뚝 선 이것의 정체는 가오리? 범고래? 박쥐?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AI 조종 수직이 착륙기 엑스벳의 모습입니다. 기립한 모습만 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F-35급의 성능을 목표로 한다는 약간 과장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엑스벳 과연 항공전력의 혁명이 될 수 있을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시죠. 전 세계가 수직 착륙 VTOL 무인기 연구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인기 같으면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생활 시스템 등등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도 많고 부피도 그만큼 차지하지만 무인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제약에서 꽤 자유로워진 모습인데요. 수직 착륙기는 다른 항공전력과 달리 활주로가 필요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지난 아덱스에서도 다양한 수직 착륙기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게 미국의 AI 스타트업 쉴드 AI사의 V벳이었죠. 이 기체는 세워서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지만 비행할 때는 공중에서 뭐 이렇게 딱 눕혀가지고 수평으로 비행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수직 이륙이라는 특성 덕분에 강한 바람 그리고 흔들림이 큰 함상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인도, 일본 등이 이 V벳을 함상 운용 무인기로 선정했고 미 육군도 기존 RQ-7 섀도우를 대체할 어떤 정찰 무인기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월 말 관함식에서도 시범 비행을 선보였는데 미 해군으로부터는 MQ-35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 V벳의 무게는 약 73kg인데요. 다른 무인기들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뭐 크다, 뭐 무겁다 이렇게까지 할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 13시간의 비행이 가능해서 장시간 감시 정찰 임무에 강한 편이고요. 이게 참고로 세워놓으면은 크기가 얼추 사람 하나 정도 됩니다. 개발사는 AI 기반의 자율 운용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어서 유사시 방해 전파를 받더라도 쉽게 격추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이 기체가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을 받고도 무사히 귀환한 사례가 있죠. 이런 쉴드 AI가 최근 선보인 또 다른 수직 착륙 무인기가 바로 엑스벳입니다. 이 엑스벳은 프로펠러 대신에 제트 추진 방식을 채택한 데다 디자인에 RCS 저감을 위한 스텔스 개념도 도입했고 상당한 수준의 무장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분류 기준으로는 드론 그룹 5에 해당하는데요. 이 드론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로열 윙맨, 즉 미 공군이 추진 중인 CCA 시장을 정주준한 물건으로 발사 방식이 독특합니다. 트레일러에 실어 트럭으로 이동하다가 필요한 장소에 그냥 세워놓고 그냥 주차해서 쏴버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활주로가 없어도 되니까 전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갑자기 짠 등장해서 확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전투기가 아니라 미사일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달리 자체적인 레이더, 센서, 무장 등을 갖추고 있고요. 교전 후에는 발사된 장소로 수직 착륙 후에 귀환할 수 있어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성능도 보통이 아닙니다. F-16 전투기에 쓰이는 F-100, F-110 계열 엔진을 탑재했고요. 최대 비행고도 약 15,000m, 비행거리도 3,7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센서 및 무장 모듈 교체를 통해 상황에 맞게 공대공, 공대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엑스벳의 예산가는 약 388억 원. 전투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참고로 개발사가 자신있게 내세우는 부분은 기체 그 자체보다도 AI 소프트웨어인 하이브마인드인데요. 원격으로 통제되지만 기존처럼 사람이 일일이 스위치 누르고 조종관 돌리고 이런 식은 아니고 임무와 표정만 지정하면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수행하는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소프트 회사가 기체 개발에 뛰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개발사 항공기사업부 총괄인 아머 해리스는 완전 자율 시스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처음부터 설계된 우리만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된 바 있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기체들은 이 하이브마인드를 100%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맛대로 설계를 진행해서 CCA 시장을 무대로 전에 없던 유연성과 성능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하드웨어를 무리 없게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그 전에는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맞춰 개발한 이런 개념이었다 치면은 이제는 거꾸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중에 무인기 같은 경우는 유인기와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유인기 시대에는 그 F-16급의 엔진 하나면 F-16 정도의 전투기 성능밖에 못 내지만 무인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탄다는 것만으로도 최소 몇백 킬로그램에서 1톤 정도의 무게가 덜어지거든요. 그만큼 엔진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자기 소프트웨어에 맞춰가지고 하드웨어 쪽 전문가들을 고용한 다음에 그 입맛에 맞춰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엑스벳이 유인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만 제 생각도 그렇긴 해요. 하지만 유인기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전력을 확 늘리는 효과, 이건 확실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카이와 대한항공뿐 아니라 올해 10월 아덱스 2025에서는 현대로템과 실드 AI가 기술 공동 개발 MOU까지 체결했죠. 이 협약을 통해서 하이브마인드 AI 전투 소프트웨어가 현대로템의 지상 멀티 플랫폼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기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중국의 초대형 스텔스 UCAV인 궁지 X로 추정되는 기체의 비행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사진을 보면 날개가 중앙에서 좀 꺾인 연 형태인데 이게 주로 스텔스 평면 설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앞체가 CH-7보다 길고 날개 후퇴각이 더 완만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항속 성능이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정찰만 하는 기체보다는 아마도 정찰과 공격 모두 가능한 다목적 스텔스 플랫폼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찰 위성이 상공을 지나는 대낮에 중국이 이 기체를 노출했다는 건데 아마도 스텔스 기술의 진전 단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궁지 X가 엑스벳의 맞수가 될진 지켜봐야겠지만 AI 자율 시스템이 전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이 점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AI 두뇌와 강철 날개의 조합, 이 만남이 미래 공중전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면밀히 지켜보고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